샷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총기 시장에서 가장 최신 장비들이 나오는 행사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 인식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총이 있습니다. 바로 미 육군 차세대 소총 XM7이죠. 제가 그 총을 직접 쏴봤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샷쇼는 실내에서 하는 전시회지만 그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날에 인더스트리 데이 앳 레인지, 언론 및 업체 관계자들을 위해서 여러 총기 회사들이 사격장에다가 총을 쫙 갖다 놓고 한번 쏴보세요라고 체험의 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XM7 소총을 직접 만져볼 뿐 아니라 쏴보기까지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다만 한 가지 미리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XM7을 쐈다고 하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딱 그걸 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총은 아니지만 또 거의 같게 만들었는데 연발 기능만 없는 민수용 버전인 MCX 스피어를 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딱 군용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군용은 이렇구나라고 간접적인 체험할 수 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총이었죠. 어쨌든 XM7을 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XM7은 뭔가 원래 XM5 아니었나요? 발표 당시에는 M4 카빈 다음에 나오는 총이라 4에서 5, 그러니까 XM5였는데 X는 아직 정식으로 배치가 안 됐으니까 X라고 붙인 거고 작년에 XM7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콜트에서 M5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놨기 때문입니다. XM6로 하려고 그랬더니 M6는 또 LWRC라는 업체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냥 7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쏴보니까 낯설지 않은 이 느낌 뭐지? 어서 쏴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G3나 FAL, SR25 같은 전투소총, 즉 배틀라이플 내진 DMR, 지정사수총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반동이 제법 셉니다. 아무래도 5.56mm나 뭐 7.6mm AK탄과 비교하면 제법 세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단발로만 쏴도 사격량이 많으면 꽤 피곤할 것 같고 연발로 쏘면은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제어가 제법 어렵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날 정말 수백 명이 정말 줄을 서서 쐈거든요. 한 사람당 5발씩만 쐈다 그래도 뭐 수천 발은 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쏘는데도 고장은 안 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약간 미군이 세택한 총이니까 신뢰성은 높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샷쇼 외에도 여러 군데 다니셨다고 하던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는 거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격장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면 미국 전체를 통틀어도 정말 이만한 데가 없는 그런 큰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이 총 저 총 쏴보고 심지어 총이 아닌 것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집 앞 마당에 반려전차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전차를 키워요. 자, 쭉 보시다시피 얼핏 보기에도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찍어온 영상 보니까요. 전차 박물관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여기 어딘가요? 이 사격장, 배틀필드 베가스라는 큰 데인데 이 전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듯 이렇게 쫙 세워놨습니다. T-62 전차, BMP-1 보병 전투차, 셔먼 전차, 레오파르트 1 전차, M60 전차, 영국의 치프틴 전차 등등 정말 와 마치 전차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이랄까 사실상의 전차 박물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게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이니까요. 미국은 전차도 개인이 보유할 수 있고 심지어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의 발사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로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자동차같이 도로 주행은 안 됩니다만. 그러면 보신 전차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신 전차가 있으실까요? 감명 깊게 보지 못할 전차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셔먼이 몇 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는 실제로 이오지마 전투에 썼던 그런 전차가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썼던 상태 그대로 리스토어가 돼가지고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바로 T-62 전차와 BMP-1 보병 전투차였습니다. T-62 전차는
원래 시리아군이 쓰던 겁니다. 어쩌면 1973년 4차 중동전장 시 골란고원 전투에서 뛰던 걸 수도 있어요. 1961년부터 전력하는 T-62 전차는 세계 최초로 활강포, 즉 강선이 없는 포를 탑재한 그런 전차입니다. 개발된 목적 자체가 당시에 새로 개발된 115mm 활강포를 탑재한 전차를 1초라도 빨리 전력하는 그거였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이미 개발되어 생산 중이던 T-55 주력 전차와 아주 비슷한 설계가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당시 소련군 수뇌부에서는 돼지한테 달아도 좋으니까 빨리 활강포 달린 물건을 만들어달라 라고 했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였죠. 활강포, 즉 강선이 없는 포가 나온 이유는 바로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소련 기술자들은 철갑탄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길고 가느다란 포탄을 쏘는 편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의 강선포로 쏘면 탄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길고 가느다란 다트 모양의 포탄은 가다가 제대로 날아가지 못할 우려가 컸습니다. 즉 명중률이 미친 듯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또 강선이 없는 편이 포탄을 가속하는 데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활강포와 새로 개발된 날개 안정식 철갑탄, 즉 다트같이 길고 날개로 안정된 철갑탄을 조합해서 최대한 관통력을 높여보려 했던 겁니다. 사실 T-62는 활강포를 급하게 전력화하려다 보니까 나온 일종의 땜빵이었고, 소련이 생각한 차세대 주력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 등이 추가된 더욱 발달된 전차 T-64였습니다. 그러나 소련군 자신도 땜빵치고는 놀랄 만큼 많은 수량인 2만 대 이상의 T-61을 생산해서 그중 상당수를 운용을 했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에 수출돼서 현재도 수십 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놀랍게도 이 전차는 지금 러시아군에서도 운용 중인데요. 냉전 종식 이후 대부분이 치장물자로 돌려졌지만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소수가 90년대의 체첸 전쟁이나 2008년에 조지아 침공 당시 사용됐고, 심지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 거기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식이지만 단순하고 운용이 쉬운 데다가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이 워낙 심해서 치장물자를 다시 꺼내다 보니까 부활한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T-62는 장갑 등을 일부 개량한 T-62M이라는 현대화형이기 때문에 우습게 볼 수준은 아닙니다. BMP-1은 소련이 만든 세계 최초로 전력화된 보병 전투차인데요. 그 전에만 해도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보병을 수송만 하지 전투하는 물건은 아니었어요. 즉 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가지고 병력을 하차시키는 이런 용도였죠. 하지만 소련은 여기에 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붙여서 최전선에서 전투까지 가능한 보병 전투차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1967년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차인 거죠. 재원표 및 겉보기로만 보면 BMP-1은 대단한 차량이래요. 왜냐? 무장으로 무려 73mm 포를 달았고 대전차 미사일도 달려있는 데다가 차 안에서 보병들이 내리지 않고도 밖으로 소총을 쏠 수 있는 총안구가 달려있어서 승차 전투가 가능합니다. 또 수상주행도 가능한 수륙양용이죠. 그 때문에 BMP-1을 처음 본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소방 국가들이 이에 대항할 보병 전투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70년대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실전에서 BMP-1은 수많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방어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관 총탄 정도를 막는 게 한계고, 심지어 뒷문이 연료 탱크예요. 그 때문에 과거의 중동전부터 최근의 우크라이나전까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냐? 이 BMP-1은 안에 타고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나름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한 화기는 맞으면은 격파가 되는 데다가 화재 같은 게 발생하면은 뒷문부터 타기 때문에 탈출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서 탈출도 못 타서 몰살을 당하느니 위에 타고 있다가 총알이 날라면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고 러시아군도 그렇고 안에 타고 있는 모습보다 이 밖에 타고 있는 모습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사실 화력도 기대 이하인데요. 73mm 주포는 맞으면 강력한데 문제가 있어요. 안 맞아요. 800m 밖에 멈춰있는 전차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50발을 쐈더니 17발 맞은 게 고작이고, 맞았어도 노카운트에 가까운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대포지 사실상 로켓탄 발사기라 탄이 바람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량형인 BMP-2는 73mm 포를 버리고 구경은 작지만 더 잘 맞는 30mm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이처럼 방어력과 공격력, 생존성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브래들리 같은 서방제 보병 전투차와 대결하면 압도적 열세를 면치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예. 전쟁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물량이 깡패다라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대량으로 전부터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죠. 러시아는 그나마 나은 BMP-2가 초기에 정말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시장 물자였던 BMP-1을 대량으로 꺼냈을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도 구동독군이 쓰다가 다른 나라로 수출했던 물량을 나토 국가들이 되사서 원조하는 등 여러 경로로 원조를 받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량의 BMP-1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 모두 소모가 극심합니다. 러시아군의 BMP-1도 사진하고 동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따져도 최소 400대 정도는 소모가 됐고, 우크라이나군 BMP-1도 마찬가지로 확인된 손실만 250대 정도는 좋게 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23년 안에 현재 전장에 있는 BMP-1 대부분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이 대리만족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샤시조를 들르시다든가, 샤시조를 못 가셔도 이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배틀필드 베가스 정도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거기는 쏠거리, 볼거리 다 많기 때문에 밀떡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